최근 한국 방산업체들의 행보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체와 폴란드의 대규모 기본계약 체결은 세계 방산업계가 들썩일 정도로 파격적인 거래로 주목되면서 진행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유는 폴란드와 한국 방산과의 신속하고도 놀라운 협력에 따라 다른 나라들까지 한국 방산으로 집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액으로만 따지면 미국이야 단일 품목으로 수출해도 수십조 원에 해당되는 항공기들이 있지만 하나의 종류가 아닌 세 가지 무기들로 구성되고 금액이 20조 원 정도에 달한다는 것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든 거래로 불립니다. 더욱이 이번 수출에 앞서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적인 방위산업 수출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세계 무기 수출입 통계를 발표하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7-2021의 5년간 우리나라는 세계 방위산업 수출국 6위에 올라섰습니다. 수출 점유율은 2.8%를 차지했는데 2012년에서 2016년 기간의 1%에 비교하여 177%라는 높은 성장을 기록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나라 무기의 대규모 구매가 성사되면서 첨단 무기 개발에 돌파구를 마련함에 따라 한국은 세계 방산 강국이 되었다는 느낌을 줍니다. 역시나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의 발전은 국내 통계에서도 확인됩니다. 산업부와 방위사업청에 의하면 2021년 방위산업 수출은 72억 5천만 달러 계약 기준을 넘어 역대 최고의 실적으로 세계 10대 방위산업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수출은 국내에 납품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어 방산업체들의 필수적입니다. 특히 이번 폴란드 수출과 같은 수주가 꾸준하게 필요합니다. 최근 인도, 태평양과 유럽을 중심으로 군비 확충 움직임이 일면서 우리 무기의 수출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먼저 한국항공우주산업 측 카이의 KF-21 블록 1형 프로토타입이 첫 비행에 성공하면서 첨단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 8번째 국가가 된 것을 외신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스텔스기로 간주할 경우에는 4.5세대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 세계 4번째 나라가 됩니다. 군사력 세계 6위의 방산 수출 8위의 정도라면 충분히 군사 및 방산 강국이란 평가를 듣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군사산업은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몇 년 전과 달리 눈에 띄게 급속한 발전을 이루면서 세계 방산업계는 경의의 눈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이 결코 과장된 평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KF-21 전투기의 첫 비행은 한국을 4세대 이상의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 세계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속속들이 개발되는 미사일 체계는 한국이 미국의 눈치를 보며 뒤에서 조금씩 개발한 단계였는데 언제 이런 현묵보와 같은 괴물 미사일까지 만들어내는 수준이 되었는지 감탄사만 연이어 나올 뿐입니다. 못 만들어내는 것이 없을 정도로 핵 잠수함도 미국에서 원자로 승인만 하면 곧바로 착수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항모 역시 큰 어려움 없이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방산 강국을 측정하거나 정의하는 방법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다고 하지만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세계 5대 상임이사국을 방산 강국으로 분류하고 나아가서는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이스라엘, 또 한국까지 분류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부분은 한국은 방산의 역사가 이들 나라에 비해 비교도 안 되게 짧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처럼 자국 내에 필요한 방산 매출만 해도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되게 그들의 국가의 수요는 큽니다. 그런 면을 비교한다면 우리나라의 방산은 그들과 비교해 결코 뒤떨어져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현재 자국군이 필요로 하고 대외무역 수출을 위한 거의 모든 종류의 무기와 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5대 국가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알면 모두가 놀랍니다. 권총부터 주요 기갑 체계, 첨단 전자장비, 스텔스 전투기, 미사일 체계, 이지스 미사일 구축함, 핵 잠수함과 중형 항공모함을 만들고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렇지만 독자적 지식 재산권을 보유한 선진 핵심 기술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재까지 40여 년밖에 되지 않은 현대 군사산업체계의 건설과 발전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조건 국산화만이 능사가 아니라 득과 실을 계산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방위산업체는 영리하게도 필요한 것만 생산하기로 결정합니다.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국산화로 가야 하겠지만 가성비를 따져 수요가 적은 부품까지 개발할 필요성은 사실 없습니다. 또한 사용 연한도 중요합니다. 불과 2, 3년 사용할 부품을 큰 비용을 들여 개발할 근거는 많이 부족합니다. R&D 유형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글로벌 매칭 접근 방식을 사용해야 하고 또 절대적으로 필요한 차트를 정해서 국산화를 추진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이 방산의 말입니다. 다른 어떤 나라의 방산업체들도 100% 자국의 기술로 만들어진 부품을 사용하면서 완성시키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던 무기를 만들기 위해선 여전히 해외에서 부품을 수입하고 있고 그들 역시 타국의 기술자들이 설계나 제작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모두 같습니다. 다만 범위만 다를 뿐입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은 예전처럼 외국의 비슷한 유형의 무기 및 장비의 모방자가 아닌 지금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독특한 디자인 및 첨단 기술을 반영하면서 일부 장비에서는 혁신을 주도하는 단계까지 올라왔습니다. 한국은 제조업으로 쌓아 올라온 기술 강국입니다. 방산 기술이나 제작 과정이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국은 수출 주도의 정책을 세워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면서 주요 선진국으로 부상했듯이 방산 역시 내수용과 함께 수출 전략품으로 발전시켜온 덕분에 수출 시장이 매우 넓다는 것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남아시아, 중동, 북아메리카, 유럽, 남미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적대적이거나 미국이 제재를 받는 소수의 국가, 예를 들어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파키스탄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국가가 한국의 무기를 접할 수 있는 것은 한국 수출의 신뢰성과 특유의 가성비 때문입니다. 가성비는 중국과 러시아 외에는 한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습니다. 단 중국과 러시아는 공산국가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민주 국가들에게 수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무기에 대해 거부감이 없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술 표준, 보조 탄약 및 운용 습관을 포함한 미국과 나토 그리고 러시아 디자인까지도 접목시키면서 호환성이 우수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세계 여러 성향의 국가들까지 한국의 무기와 장비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한화 관계자의 말입니다. 또한 완제품을 판매하거나 생산 조립 기술을 이전해주면서 사용자의 요구 사항에 따라 부분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매우 유연한 전략을 채택하면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맞는 환경에 맞춰 그에 맞는 현지화로 업그레이드해서 판매하는 방산업체는 드뭅니다. 이 같은 조건은 다른 나라의 방산기업들은 꺼리는 부분 중 하나이지만 한국 방산은 초창기부터 그런 체계를 만들어 어렵지 않게 개조하는 탁월한 기술력을 발휘하면서 생산해내는 속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빠릅니다. 이런 우리 방산의 체계 때문에 폴란드가 두말하지 않고 한국에 전적으로 의뢰하게 됐을 겁니다. 아직까지 독점적인 기술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고 모방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아냥도 있지만 그건 오래전 한국의 기술을 빗대어 하는 말이고 현재도 그런 주장을 한다면 이는 현실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직 부족함이 물론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한국이 개발한 일부 국산 무기와 장비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러 있고 창의성과 탐구가 시작되었다는 점은 누구라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의존에서 벗어난 단계로 분석할 수 있고 이는 방산 기술에 날개를 달고 있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또한 우리 방산 기업들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마케팅에도 유연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국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만함 없이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기는 계속 소모해야 하는 소모품입니다. 가성비로 무장한 한국만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